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비행기는 이륙할 때 활주로를 달리며 전체 연료의 절반 이상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시작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죠. 요즘 유난히 힘드신가요? 그건 어쩌면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3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는데요. 제가 대학생이던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게 된 어머니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한 형들은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꾸려갔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늘렸고 번듯한 별관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간병인이 필요할 만큼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자 제가 식당을 혼자 책임졌고 아내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5년간 식당 수익으로 병원비를 떠안으며 버텼지만 결국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죠. 장례가 끝나자 어머니가 남긴 상속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셨고 식당도 계속 운영했으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죠. 게다가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아파트 한 채씩 받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저희가 어머니께 기대서 산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과연 제가 형제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상속에 관한 사연입니다. 상속 문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갑작스럽게 닥치는 상황에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부모님 재산인데 이거를 나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부모님과 사업을 한 경우 특히 이제 복잡한 상속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업을 한 자녀의 경우는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금원이 섞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분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식당 운영도 했고요. 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땐 병간호도 했는데 지금 다른 형제들은 똑같이 상속재산 이제 나누자고 해서 좀 억울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복량을 하고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 청구를 통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업은 인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연 보니까 15년간 사연자분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키웠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완전히 사연자분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가능할까요? 우선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로 사연자 부부에게 기속을 시키기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물론 우리는 민법상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언제든지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소로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실 때에는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분으로 정하다 보니까 전체 상속 재산을 정해놓고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비율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있어서 음식점을 특정해서 온전히 가져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연자의 경우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음식점을 운영했고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별도의 월급을 받으신 것이 없고 무급으로 일해오셨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걸 이야기해서 기업은 주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업은 같은 경우도 퍼센트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예 금원을 정해서 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형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아파트들을 받으셨다고 하셔서요. 이 부분은 형들의 특별 수익으로 주장하면서 조금 자신의 몫을 늘려서 주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형들이 받은 아파트도 다 상속재산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형들이 받아갈 몫이 줄어드는 개념이죠. 지금 사연자분이 15년간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기업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기업은 온전하게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네, 기업은이란 공동 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혹,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분에 한해서 상속분 산정을 함에 있어 기여분을 가산해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기여분에서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게 중요한데요.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 재산 증가,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관계 자료로 입증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좀 여기에는 시대상이 최근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더라도 이것이 당연한 부양 의무라고 봐서 특별한 기여로는 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최근 고령화로 인한 부분이 있고 또 워낙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적은 점이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혼자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부모님을 모셨다, 거기에서 혼자 유일하게 병원비를 부담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데 적게는 10%, 20%에서 많게는 또 7, 80%까지 인정이 되는 판례도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 특별한 기여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어머님의 음식점을 운영을 도와주신 거 부분, 그다음에 아내와 결혼하신 이후에도 계속 모시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의 배분 방식이나 평소 생활비의 부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셔서 추가적으로 재산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라든지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5년 동안 혼자 또 음식점을 운영하셨고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셨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서 기여분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셨고요. 또 부모님 재산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그리고 기여분 심판 청구를 같이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가장 이제 원하시는 거는 운영한 음식점을 이제 온전히 가지시는 건데요. 그거는 상속인들 모두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기여분 인정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부모님께 특별히 잘했거나 재산을 늘리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한테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에 북한 지폐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경찰이 대공 용의점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 5월 4일 중고물품 거래 앱 당근에 북한 지폐 판매글이 올라왔습니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게시했는데요. 김일성 초상이 그려진 옛 5,000원권과 2,000원권 북한 지폐를 15,000원에 판다는 내용이었죠.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제주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대공 용의점은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중국 여행을 하다가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샀다고 하고요.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하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북한 지폐를 거래하는 건 남북교류협력법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디퍼플의 허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